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23년도를 준비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공무원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강사로서 공무원 영어에서 문법이 왜 중요한지 관련돼서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기출이 지방직 21년 기출이에요. 지금 보시면 문법 문제가 이렇게 6번, 7번, 8번 우리가 총 4지선다형이니까 지금 21년 요 기출에서는 이렇게 15번까지 총 4문제 나왔습니다. 문법이 보통 문제수가 3문제에서 보통 4문제 나와요. 그리고 4지선다형을 하면 적어도 12개에서 16개 이상의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문법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어휘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어를 이렇게 답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 물론 이 단어가 뜻을 알면은 바로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지만 문제는 다이어를 물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문을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문 문장 안에도 관련된 어법과 구문이 있다는 거죠. 독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독해가 10지문 이상이 나오는데 독해 이 하나하나 문장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어요. 즉 어법과 구문,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알아야지 이 문장이 제대로 읽히는 겁니다. 독해를 유연하게 읽기 위한 문법. 가끔씩 수험생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수험생들이 영어 상담을 할 때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게 선생님 저는 문법은 좀 잡혀있는데 독해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에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독해가 안 나온다는 거는 지금 독해 해석이 안 되고 독해 해석을 하면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강사 입장에서는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그 안에 어법과 구문이 약하기 때문에 문법이 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 4문제와 그리고 독해 10문제 정확히 말하면 14문제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중요해요. 근데 강사님들께서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해 주니까 수험생들 두꺼운 기본서가 너무 부담스럽고 문법을 계속 문법 문제 맞추는 용도로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포인트만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얇은 요약서를 보려고 하거나. 하지만 문법은 독해에서도 중요합니다. 독해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어법과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우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 문법 교재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초 문법 교재라는 거는 단순하게 쉬운 문법이 아니라 독해의 지문을 읽기 위한 문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가 얇거나 문제가 비약한 경우가 많아요.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문법으로 기초 문법 교재로 저는 이제 보통 중앙영문법 3.8배째 교재를 많이 추천하죠. 이 교재의 단점이 해설이 부실하다는 거였는데 개정된 판을 보면은 해설도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단원별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문제의 질이 좋아요. 참고로. 그리고 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교재라고 쉬운 교재가 아니라 틈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교재예요. 그래서 먼저 기초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도 하는 거죠. 공무원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들이 얇고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 문법 교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초 문법 교재는 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법 이론서죠. 문법 이론서에는 문법 포인트도 나와 있지만 단원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교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보통 문법 이론서를 안 좋아해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렇게 두꺼운 교재를 꼭 봐야 되나? 그냥 얇은 요약서를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얇은 요약서가 도움이 되는 수험생들 계세요. 누구냐면 문법 이론서를 이미 봤거나 문법에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얇은 요약서를 봐도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근데 얇다는 건 뭘 뜻하죠? 내용이 중요한 개념 위주로만 정리해 놓고 빠진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빠진 부분이 뭘까요? 바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여기서 계속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독해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독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형식을 아셔야지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9에서 절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오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를 빠르게 볼 수 있고요. 3형식일 때 목적어 다음에 특정한 전치사 구 오는 동사들 많잖아요. 뭐 근지 방해 동사, 뭐 부가 전가 동사, 그런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전치사 구까지 같이 아셔야지 빠르게 문장 단위로 볼 수 있고 그 동사들의 수동태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 독해에서는 수동태 상당히 많이 쓰이죠. 이 동사가 어떤 문장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 수동태가 3형식 수동태인지 4형식 수동태인지 5형식 수동태인지 3형식 때 대절치한 동사의 수동태인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동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수동태를 능동태로 잘 못 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 독해에서는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부사절 용법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을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형용사절 용법이면 한조절 용법은 어떨 때 쓰이고 서술절 용법은 어떻게 쓰이고 뭐 비투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사절 용법이라면 정확하게 뜻이 뭐뭐가 있고 어떨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선생님, 이런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왜? 독해에서는 투부정사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간독해가 시작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감으로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문이 길고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ing가 쓰인다. 누구는 이거를 동명사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현재 분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사가 쓰이면은 분사, 한정조 용법, 서술조 용법 어떻게 다른지 분사 구문이 쓰이면은 형태는 어떤 형태로 쓰고 분사구문은 도대체 왜 쓰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with 분사 구문이 쓰이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대명사 쓰인다. 뭐 관계대명사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말고도 주격, 보어 관계대명사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되는 거 아니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관계대명사들이 생략이 되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계 형용사 누가 있고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의사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에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수험생들이 긴 문장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교급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양한 비교급 구문 조동사에서도 다양한 구문들 그리고 다양한 뭐 도치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명사 쓰이면 in ing, by ing, on ing, 뭐 above ing 어떻게 해석하는지 동명사가 쓰이면 동명사의 관용어구들
다양한 특수구문들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문법일까요? 아니면 독해에서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이 기출 독해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어법과 구문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간독해를 하게 되고, 문법을 모르면은 해석을 빠르게 해석을 못하고요. 문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내용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문법 이론서에서는 단순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포인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독해를 읽기에 문법이 많이 다룬다는 거죠. 하지만 얇은 요약서는 말 그대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를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문법 요약서는 필수일까? 아니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론서를 여러 번 보면 되잖아요. 가끔씩 수험생들 중에서 선생님 이론서 봤을 때 잘 안 잡히는데 문법 요약서 보니까 문법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로 문법 요약서를 안 보고 문법 이론서를 그만큼 회독을 하면은 똑같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서라는 거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론서를 계속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독해를 읽기에 문법도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서에서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예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제를 풀 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선생님 단원별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단원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어서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때 수험생들이 문법 문제를 꼭 본인들이 새로 풀어야지, 풀고 맞춰야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단원별 문제는 당연히 단원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문법 포인트를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적어야 돼요. 즉 이러한 문법 하나하나, 나중에 기출부터도 마찬가지인데 풀고 나서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반드시 출제 포인트 간단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뭘 물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나마 정리가 되고 암기할 때 편합니다. 이런 출제 포인트를 적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푼 건 많은데 섞여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는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문법을요. 그러면 이 한 지문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포인트가 바로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문법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를 바탕으로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고 출제 포인트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포인트를 다 모아놓은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이론서죠. 문법 목차가 왜 그 목차별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다 기출이에요. 그래서 문법 이론서에는 이 문법은 몇 년도에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걸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가 기출이거든요. 두 번째는 요즘 문법 트렌드가 지역적인 거 잘 안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지역적인 거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선생님, 문법 지역적인 거 알아야 하나요? 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음 시험에 문법 포인트가, 기출 포인트가 지역적인 포인트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야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면 좋지만, 근데 영어를 1년 동안 공부한다는 전제는 시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서를 달달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보고 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문법 많이 틀리는 이유가 랜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랜덤 문제를 막 많이 풀려고 해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랜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랜덤 문제 이전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바로 뭐죠? 이론과 단원별 문제죠. 이게 충분히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포인트도 보이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하신 분들이 막판에 랜덤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문법을 틀리면은 나는 문제풀이가 잘 안 됐구나 해가지고 랜덤 문제집을 막 풀고 있어요. 단원별 이론과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하신 분들은 랜덤 문제 추천드리지만 거꾸로 이론이 아직도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랜덤 문제를 많이 푸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섞여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랜덤 문제 푸는데 많이 틀리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매년 상담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 적용되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랜덤 문제는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똑같아요.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고 랜덤 문제 풀고 나서도, 그리고 관련된 이론서를 계속 보시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문제를 풀 때도 랜덤 문제를 풀고 나서 이론을 계속 체크해 주시고 단원별 적용한 연습, 단원별 문제를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랜덤 문제가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기출 연도별 풀면 이게 다 기출 랜덤이잖아요. 제일 좋은 문제잖아요. 기출 자체가. 이게 랜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론과 단원별 적용 연습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독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독해 문장 하나하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이게 다시 또 문법과 연관이 있고, 이 연습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못한다. 감으로 독해를 한다. 해석은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 문법, 문법 이론, 단원별 문제, 그리고 랜덤 문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론과 단원별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랜덤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랜덤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론과 단원별 적용 연습을 충분히 많이 복습하고 나서 막판에 풀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푼다고 하면 이게 결국 랜덤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문법을 막 얇은 요약서로 바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문법과 독해는 마치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20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20문제 30분 안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문법 문제 이거 풀려면요 빠르게 읽어야죠. 그러면 이게 결국 독해이기도 하죠. 해석해야 되니까. 가끔씩 문법 문제 풀 때 뭐 해석이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해석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문법이라는 게 단순 암기 파트도 있지만 응용 파트도 있거든요.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부분. 그때는 해석 차이를 묻거든요. 거꾸로 독해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문장 안에 수많은 어휘, 어법, 구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독해를 읽기 문법이 안 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독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고 나서도 저는 늘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과 오답은 왜 오답인지.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은 이 문장은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해석이 많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구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어법. 요걸 노트에 정리해놓고 그래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다시 또 문법의 연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독해에서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 공무원 영어 독해가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출 독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당연히 똑같은 지문 안 나와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 같고 리딩 스킬 같고 독해 원리 같고 해석이 안 될 때 유추하는 연습도 같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용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문법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법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독해의 연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문법도 도움이 되고 독해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